구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홍미영입니다. 나는 이래 차가 많더라고. 이렇게 된 준비하는 가운데 제 소개 잠깐 할까요?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나? 그럼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제품에 반해서 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고요. 물건을 팔려는 생각보다는 이마트를 사용하면 모두가 유익하겠다. 이마트,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땡땡, 일땡땡 다니는 사람들 다 이쪽으로 오면 유익하겠다. 저는 머릿속에 유익기라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애터미를 만났고 애터미를 전했고 긴 세월 애터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요즘 소비자들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틈만 나면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해보세요. 애터미 사용하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잘 지내세요? 뭐 하세요? 뭐가 재미있으세요? 네. 요즘에는 어떤 취미 생활 하세요?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재테크는 어떻게 하세요? 요즘 뭐가 뜨지요?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충분히 얘기를 하다가 어떤 대화 속에서 그와 나가 코드가 딱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얘기가 계속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애터미 얘기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으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제품으로 도움받고 있어요. 한번 사용해 보실래요? 그러면 그쯤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방 속에서 그 제품이 나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게 이런 건데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때요? 맛도 괜찮죠? 먹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제품 때문에 애터미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는 하지 말고 한번 드셔보세요. 전 절대 애터미 하라고 안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요거만 바꿔보세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소비자로서 그거만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그렇고 세상을 사는데도 그렇고 그와 나와의 간격을 좁혀가는 것,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 환갑이라는 나이까지 살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니까 내가 다가가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나가서 새로운 고객들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그 낯선 사람하고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만난 그 낯선 사람하고 가까이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만들어진 가치관이 다르고 네. 그런 것들이 다른 게 많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근데 제 파트너들도 보면은 그 지속적으로 만남을 잘 못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우리 구로희망센터에서는 조직관리 잘하는 비법 궁금하시죠? 근데 누가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회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거를 100번 듣기 하자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으시는 분은 뭐 지금 70번, 80번째 가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시작해서 2번, 3번 들으신 분도 있고요. 한 3, 40번 들은 분도 있으세요. 근데 심플해요. 16분 정도? 그 영상 고기만 탁 잘랐어요. 심플한데 주제는 딱 4가지 있어요. 그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할 얘기를 4일을 해도 모자라요. 4가지 주제 가지고 오늘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나가면 요즘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접하는 거 있죠? 데일리 앱. 네, 데일리 앱 사용 다 하고 계신가요? 왜 웃으셨어요?
잘 사용합니다 하시는 분. 한 분 계셔요. 그러면 아직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네요. 저도 본사 교육 그 직원이 나와서 하시는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제대로 사용해 봐야겠다 하면서 고객을 지금 이제 뭐 이전에 있던 고객을 다 집어넣기는 힘들고요. 기존에 이제 파트너분들은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새로운 고객들은 이 일이 있을 때마다 미팅이 만들어질 때마다 새로운 고객들을 지금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의 고객도 내가 만나서 내가 케어를 했을 경우에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구누구 파트너 이렇게까지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페이나우로 결제도 실행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지금 넣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게 나만의 카다로그 뭐 갱년기 때문에 요즘 힘든데 니네 뭐 좋은 거 없어? 했을 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번 검토하시고 얘기해요. 그리고 탁 날려줄 수 있는 거 요런 것들 그래서 카다로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안타까운 게 아직 그 카다로그를 만들고 밑에 메모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메모가 들어가면 부연 설명이 좀 들어가서 가격이라든가 일일 뭐 소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메모를 해서 탁 날려드리면 굉장히 얘기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또 의외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품을 묶을 때 파인자임이 많이 들어가죠. 여기저기. 근데 지금 파인자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가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 대로 지금 뭐 나중에 완성을 시켜보자 그러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밴댕이 소가지를 고치면은 조직은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다 손해봐버리면은요, 이익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파트너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조목 따져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이렇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문제 있는 걸 인정하시겠어요? 하면서 딱 해가지고 상대방을 딱 꺾거나,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끄덕하다 가고, 예.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느냐. 자, 첫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보고도 회장님 저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좀 붙여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은 뭐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면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 명단은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적는다? 아는 사람을 적는 거다. 누구나 아는 사람은 250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다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꼭 성공할 사람, 시켜야 될 사람, 제일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일을 가장 하기만 하면 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홍길동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홍길동 이름을 적습니다. 전화번호는 알고 있지요? 그러면 전화번호가 쪼르륵 나옵니다. 그럼 적어 놓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격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쭉쭉쭉 물으면 그거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갈 때 우리가 제품부터 전달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업 설명부터 사업 소득 구조부터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요? 제품에 관심이 많습니까? 자기 소득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사업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는데 아마 제품 좋은 거는 뭐 자기 돈 있고 그러니까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품부터 권유를 합시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일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제품은 두 번째고 사업 소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혼자만 먼저 가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오시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의논을 딱딱딱딱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차근차근 대답을 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개인적인 파일을 만들어요, 파일. 상담일지 요걸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파트너의 인맥을 내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그래서 그 사람하고 상담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쭉 이렇게 적어나가면 된다. 그리고 자, 사람 없다는 사람이 내 밑에 있으면은 이 사람 보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주변 인맥 파기를 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주변 인맥 파기.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변 인맥 파기. 예, 파트너의 주변 인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폰서 보고 사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스폰서는 이미 내릴 사람 다 내렸거나 아니면은 없습니다. 이미. 내릴 사람 남겨놨을 리가 없죠.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 안 내려주냐고 맨날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내려주면 얼마나 내리겠어요. 그런데 이 파트너의 주변 사람을 이렇게 파면은 그 주변 사람에서 또 그 주변 사람을 팔 수가 있고 그 주변 사람에서 또 그 주변 사람을 팔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계속해서 파트너의 주변 인맥을 파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카드를 작성하거나 노트에다가 이름 써가면서 계속 이렇게 기록 관리를 해가면은 지속적으로 사람을 인맥을 파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있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대개가 사업 비전을 본인이 못 느끼고 있어서 사업 비전을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비전을. 또, 자, 등록은 하는데 상품의 매출이 안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상품의 매출이 안 일어나는 것은 대개가 본인이 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애용자가 아니야. 우리가 상품을 전하는 것은 상품의 기술적인 데이터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상품을 써본 감동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말을 잘 못 꺼내는 것은 상품을 기술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잘 못 꺼내요. 처음에는 꼭 기술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야, 내가 이 화장품 100개나 좋다고 그래갖고 써봤더니 진짜로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렇게 진짜로 좋아? 하나 줘봐?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애용을 해보면은 그 감동이 존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해모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애용을 해서 먹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도 무겁고 정말 피곤하고 했었는데 아니 해모임을 먹은 뒤로는 아침에 피곤한 것이 없어지고 분명히 수면 시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거뜬하고 전에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걸렸었는데 면역력이 증강이 되면서 감기 같은 것도 잘 안 걸리는. 그래서 야 정말 이거 내가 평생 먹어야 될 건강기능식품이구나. 내가 이렇게 감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전하겠냐 이거예요. 그 감동을 꼭 한번 먹어봐.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도 상품이 전달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모임 가지고 박스에다 넣어놓고 설명을 하는데 좋다는 건지 어떻다는 건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감동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잘 빨리 의사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을 할 때는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 하는 그 효과라는 것이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 좋아졌거든. 결국은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 효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에 계속해서 제품을 사용을 해야만이 매출이 일어난다. 자, 네 번째. 파킨슨병으로 몸이 점점 굳어가는 아빠. 그런 아빠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 등록도 되고 상품 매출도 일어나는데 조직이 안 커진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직이 안 커진다. 그분들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스템의 동참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고 있어. 세미나에 참석을 안 시키고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을 시켜야만이 조직이 커진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원리하고 같습니다. 자, 이런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여기다 못을 붙여보면은 자석이 좀 세면은 못이 좀 많이 붙습니다. 그래도 밑에는 툭툭툭 떨어집니다. 자석이 약하면은 몇 개 붙다가 맙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석이 센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은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능력 없는 사람도 100% 무한대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이 보드가 자석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가서 내가 또 굳는 거예요. 굳는다는 것은 내가 이 제품 정말 싸고 좋으니까 내가 써야 되겠다. 자, 붙어 있죠? 그러면서 이 사업은 내가 주변에 성공을 시켜야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도 들어보더니 제품은 써야 되겠네? 이렇게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도 전달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또 그 사람도 세미나에 사람을 참석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도 와서 세미나에 붙고 저 사람도 와서 세미나에 붙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내한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에 그냥 앉혀놓기만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사람도 앉혀놓고
저 밑에 사람도 앉혀놓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어디에 붙어 있냐면 세미나에 가가지고 전부 다 앉혀 있는 거예요. 이 세미나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산상으로는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미나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내한테는 수당이 다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석이 약하더라도 내 혼자 붙어 있을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애용자가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무 싸고 좋다는 거, 이 사업이 정말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것을 몇 사람에게 입을 열어서 꾸준하게 얘기하는 것만 하면은 내가 거대한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세무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내가 배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전산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그저 내가 애용자가 되고 몇 사람에게 꾸준하게 이 말만 하는 사람이 돼서 이 시스템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 밑에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사람도 그렇게 하고 해서 모든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붙어서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에 참여를 시키면은 조직은 커질 수가 있다. 그런데 조직이 또 안 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인의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가지여가지고 사람을 계속 내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되겠구만. 괜히 지가 쫓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은 내 가슴 넓이만큼만 커진다. 그래서 밴댕이 소가지이기 때문에 조직이 안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밴댕이 소가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잘난 척 하기 때문에 밴댕이 소가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 사업은 겸손하게 상대방을 섬기는 사업이에요. 센터장이라고 큰 의자 놓고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서빙을 잘 할 거냐, 어떻게 잘 모실 거냐 하는 자리가 바로 스폰서 자리고 센터장 자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전부 다 우리 센터장은 안 섬겨요. 이렇게 내한테 고자질 하는 사람이 있어. 센터장 섬기거나 말거나 놔두고 센터장이 안 섬기면 내가 2배로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존심 꼿꼿하게 세우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은요. 돈을 버는 사업이지 무슨 명예를 찾는 사업이 아닙니다. 무슨 자리나 직위를 찾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직위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팅해서 직급 가는 사람들, 멍청이들이 있어요. 돈을 버는 쪽으로 가려면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달에도 매출 일어났지만 그 다음 달에도 매출이라고 그 다음 달에도 매출이라는 소비자 집단을 꾸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 카드 긁어가지고 밑에 조직 만들어 조직이 매출 띄워가지고 직급 가가지고 명함에다가 국장 파고 다니려고. 네가 국장 갔는데 나는 못 가 그러면서 그 다음 달에는 국장 갔다가 판매사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되게 밴댕이 소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밴댕이 소가지의 원인은 내가 높아지려는 데서 모두가 다 생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낮아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잘 보이라고 단상이 높을 뿐이지 저는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회장은 이렇게 몇 시간씩 마이크 잡고 얘기 안 합니다. 원고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친애하는 애터미 가족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회장 박한길 하고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참 이렇게 떠드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박한길 그래도 당신이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오너가 그래도 직접 마이크 잡고 하면은 더 신뢰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좀 해봐. 아, 예, 제가 하면 더 낫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밴댕이 소가지를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절대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그까지 자존심은요, 개나 줘버리세요. 개도 안 먹을 거야,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자존심 센 사람 있으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예, 그냥 뭐라고만 하면 막 내가 누군지 하면서 자존심 세우면 특히 여자들이 의외로 명령력이 막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뭔 말 하면 경쟁심도 굉장히 강한 게 여자들이야. 그렇다고 남자들 뭐 안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센터에서도 제일 꾸준히 일하고 남을 섬기는 일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릎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낮아지면은요, 남이 높입니다. 주변에서 막 쓰레기도 줍고, 뭐, 허드렛 일도 하고, 이렇게 남을 돕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이고, 저거 천덕꾸러기 하고 무시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존경을 하잖아요.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야. 하면서 도리어 우리가 높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낮아져야 됩니다. 아예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 버리세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은 밟거나 말거나. 그래, 나 밟아가지고 기쁨이 생긴다고 하면 밟아라. 내가 얼마든지 엎드려 줄게. 할 만큼 우리는 바짝 엎드려져 있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요,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손해볼 줄 알아야 내 속이 덜 상합니다. 사람들 왜 속상해요? 손해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똑똑해서 나는 절대 손해 안 보고 산다는 사람 되게 악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으면 불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손해보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손해만 보면 여러분들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내 주변 사람이 그래 아이고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말게 아이고 뭐 이렇게만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은. 나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손해를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손해보는 것을요, 계산을 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물건 같은 것도 사다 보면은요, 잘못 사는 경우가 10%, 20%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예. 구매를 자기가 100% 시장조사 짜자자자 해가지고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최고로 싸게 사는, 그러려고 하면 힘이 너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사다 보면은 뭐 조금 잘못 살 수도 있고 뭐 이걸 사야 되는데 저걸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래 물건 사다 보면 잘못 살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 그런 걸 사더라도 한 10%, 20%는 항상 손해본다고 아예 로스 적용을 딱 시켜놓으면요 신감 편합니다. 옷 샀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뭐 옷 몇 벌 사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자기 신감이 편한데, 옷 한 벌 잘못 산 거 가지고 그냥 입을 때마다 짜증이 막 나고 뭐 하고 그러면 누구 손해요? 전부 자기 손해야. 그래서 손해보는 방법을 우리가 빨리빨리 익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밴댕이 소가지를 고치면은 조직은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다 손해봐버리면은요, 이익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파트너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조목 따져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이렇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문제 있는 거 인정하시겠어요? 하면서 딱 해가지고 상대방을 딱 꺾거나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끄덕하다가고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나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이기기는 내가 이겼는데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게 진 거야. 그러니까 이겨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부당한 소리하고 내가 졌어. 분명히 싸움 맞지라면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그냥 지고 말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기는 것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붙어 있어. 그러다 보면 매출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 보면 결국 이기는 건 누구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넓히라 이거예요. 마음을 넓히고 절대 파트너를 이겨먹지 말아라. 저주라 이거예요. 저주라. 병이 하나당 100원이고 맥주병은 135원이거든요. 병 한 개만 잘 들으셨어요? 다 해결됐지요? 이제 오늘부터 일 잘할 수 있지요?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왜 못할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으로는 다 정립이 됐어요. 근데 왜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될까요? 신기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문제죠? 두 번째, 뭐가 문제죠? 등록이 문제죠? 세 번째, 매출이 문제죠? 네 번째, 최종적으로 조직. 근데 사실 등록은 좀 하지 않나요? 네, 나름 나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맘먹는 사람은 열심히 등록시킵니다. 등록하면 저는 우리 센터의 오해숙 팀장님이 떠오릅니다. 컨택의 여왕, 자칭 컨택의 여왕. 뭐 어느 날 보니까 막 600명, 700명, 800명, 지금 1000명도 넘어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컨택을 잘하세요. 등록 잘합니다. 그런데 왜? 보니까 이 등록을 잘 해놓으니까 어쨌거나
우리 OS 팀장님은 요즘 보면요. 만날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로희망센터에서 스케줄이 제일 바쁘신 분이 아닌가. 하루도 쉬는 날 없고요. 가만 보면 매일 11시, 12시에 집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요 부분은 어떨까? 근데 구간이 명관이라고 보니까 매출도 제법 뜨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만날 사람이 없다. 이런 분도 지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만나다 보면 등록도 될 거고 또 등록시키고 만나다 보면 매출도 일어날 거고 여기는 이제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놔두고 여기부터 해보자고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만난 지금은 저의 파트너가 되어 계시지만 어떤 사장님도 첫 만남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요 주변에 사람 없어요. 그리고요 집하고 회사밖에 몰라갖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집에 가는 게 고작이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없을까요? 그런 분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 분한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얘기 잘합니다. 저기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 연락처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거기 몇 명 찍혀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지금 자기 핸드폰에 연락처에 500명 안 찍혀 있는 사람 계신가요? 거의 다 500명 넘게 찍혀 계시고 특히 또 여기는 애터미를 하시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미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500명이 뭐야 1000명도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일상생활, 일반 그냥 직장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핸드폰에 아는 사람, 연락처 보통 몇 명 들어있어요? 최소 250명은 들어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열어보고 몇 명 있네요. 그래요. 근데 왜 사람이 없죠? 그러면 이건 팔아야 되잖아요. 거의 열에 9명은 그렇게 말해요. 이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못 팔아요. 물건 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나처럼 쓸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물건 팔 사람, 애터미 할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하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 아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나 아는 사람 있어. 근데 뭔 얘기해야 돼요? 뭔 얘기해야 돼요? 아무도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전부 팀장님, 국장님들이신데. 연락처에서 찾았어. 그래도 아는 사람이야. 그중에 친한 사람을 골랐어.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게 뭐예요? 명단 작업이죠. 이 명단 작업을 갖고 1차는 뭐를 하라 그랬어요? 자, 나이고 직장이고 뭐고 명단을 다 뺐어. 그죠? 명단 그러면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지금 다 알고 계셔요? 그 명단을 뺐어.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뭐 해야 되나요?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명단을 종이 쪽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 명단으로 상담을 해야 돼. 상담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스폰서님, 내가 아는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랬어요.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아, 그러면 이분은 A급이고, 이분은 B급이고, 이분은 B급이고, 이분은 C급이고, 이분은 A급이네요. 아, 이분은 C급이네요. 추렸어. 그래서 다시 A급을 정리를 했어.
A급이 정리가 됐는데 정리됐으면 또 뭐 어째야 돼요? 이게요, 학교 숙제하듯이 초등학생이 숙제받은 숙제하듯이 뭘 하라 그러면 잘 하세요. 해서 내 일에 적용이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야. 참 신기하죠? 잘 하는데 그 다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놓은 게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가방에 보면 노트만 몇 권을 담고 다니셔. 그게 내 일에 적용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명단이 나왔어요. 이 명단을 갖고 진짜 만나러 갈 사람을 순서를 정해야 돼요. 자, 이 순서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률이 높은 순서를 정해야 돼요. 가는 쪽쪽 깨질 수 있는 순서를 정해야 돼요. 성공률이 높은 순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한테는 내가 가서 얘기하면 뭔가 내 말에 수긍을 해줄 것 같아 하는 순서를 정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만날 약속을 잡아야 돼요. 이때부터 이제 전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순서를 정하세요. 한번 통화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일 몇 년 하셨잖아요. 이게 답 나와야죠. 빨리빨리. 여기서 전화를 하라 그랬어.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대체로 다 바쁘다 그래요. 만나자 그러면. 만나러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빠요. 다 일해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나 살 거 없어 그래요. 왜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내가 뭔가를 팔려고 의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전화로 나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라고 시작해서 사업 설명을 전화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화하는 방법부터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인가?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어떤 대화가 가장 공감대가 있는가? 거기서부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는 이 애터미를 알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전화인데 이게 애터미 얘기 꺼내지도 못하고 전화 통화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전화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것 또한 일이에요. 큰 일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여기까지 가서 결국은 애터미라는 것을 알려주고 파란색으로 이 사람을 물들여 가야 되는데 요날 처음 전화해갖고 요날 뭔 일이 안 일어나니까 실망을 해.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이미 포기를 해서 그 사람을 내려놔, 버려버려. 이런 경우가 우리 초보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 만나보고 얘기하고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걸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웃고 만나고 어쩌다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지고 그 사람의 깊은 속내를 하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신우가 아파서 한 달에 한 번은 거기를 가서 내가 뭘 해줘야 된다는 둥, 알고 보니까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요즘 어떻다는 둥, 돈 쓰는 게 겁난다는 둥, 알고 보니까 결혼한 딸이 아기를 못 가져가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다는 둥, 이런저런 얘기가 대화를 하면서 첫날 안 나오는 게 둘째 날 나오고 둘째 날 안 나온 게 셋째 날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군산에 있는 시동생이 뭐 어쩌는데 요즘 어떻다는 둥, 집안 얘기까지 가지를 펼쳐서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나는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상담 일지를 써야 돼요. 통화할 때마다. 요 과정이 일이에요. 이걸 하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한테. 포인트도 안 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아. 결과가 안 보이니까. 여기서 사실은 근데 우리 일의 80% 이상이 이거예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폭발해요.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집 짓는 공기의 70%를 기초를 파는 데 쓰지요. 그 다음에 집이 올라가지요. 이거를 안 해놓고 이 집을 지으면 이게 뭐가 돼요? 사상 누각이죠. 그러니까 배팅 쳐서 직급 같다는 소리를 듣죠. 이게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 모든 파트너들이 여기 심어져 있는 우리 기둥, 밑 기둥, 박아놓은 이 기둥이 파트너들이라면 이 파트너들이 다 기초를 채우는 시간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탄탄한 소비자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상담 일지를 우리 이상국 총장님은 어떻게 쓰라고 하셨어요? 그거 기억나시는 분? 선물 드려야 돼. 진료 차트처럼. 본부장님만 대답하시네. 본부장님은 선물 안 드려도 되죠. 상담 일지를 진료 차트처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시시콜콜이 그가 한 말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제 뭐 어쨌다는 얘기, 자다가 뭐 어떻게 해갖고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 별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거기에 키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신랑이 하도 코를 골아가지고 내가 밤새 설쳤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을 냈더니 신랑이 밖에서 죽어라고 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갖고 저녁에 코 좀 골고 잤다기로 서니 옆편 내가 그런다고 그래갖고 싸웠다고 막 그래.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뭘 짚어내야 돼요? 아, 남편이 피로가 굉장히 쌓이는구나. 야, 남편한테 이런 것 좀 한번 드려봐라. 피로가 회복이 되면 코 고는 것도 훨씬 줄 거야. 그래서 너는 남편 해모임 한번 드시게 해봐. 밀크시슬 좀 한번 드시게 해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게 내 상담 일지에 꼬박꼬박 쓰여져야 돼요. 빼곡히. 그런 다음에 이걸 갖고 뭐를 해야 돼요? 다시 상담을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한 거는 이 사람 일지를 통해서 감기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폰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스폰서님은 이거를 딱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고요. 비염인 것 같아요. 라고 또 짚어줘요. 이게요. 이 차트를 갖고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해놓으시면 이 명단을 정말 제대로 알토란같이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아는 사람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지금 여러분들 아는 사람한테 전달할 사람 남아 있어요? 없어요. 빌려줄 애도 없어. 꿔줄 애도 없어. 그러면 그래도 명단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뭔가 일을 하려면 또 다른 명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는 파트너의 명단. 또 두 번째는 소비자의 명단, 소개받을 명단. 그죠? 하여튼 내가 여기를 팠으면 그 다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것까지 또 다 파야 돼. 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요 사람이 만나졌어. 그럼 다시 그 사람 주변을 또 파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드라이빙 뎁스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명단을 갖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또 어디를 봐야 돼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내 계보도. 이런 거 우리가 다 강의 통해서 얘기했던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듣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계속 파보지 않는다니. 또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계보도 안에 들어와서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아니 나는 안 할 거예요. 나만 쓸 거예요. 그러고 있는 사람이 5년, 6년, 7년을 꾸준히 자기만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구라 그래요? 우리가 자가구매자. 일은 절대로 안 해. 근데 꼬박꼬박 자기 구매만 해.
이런 사람들을 그냥 아유 들어와서 잘 사니까 이쁘네. 아이고 잘한다. 그러고서 포인트만 낼름낼름 받아먹고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기적으로 가서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야 돼요. 내 밭에 있는 예쁜 꽃이니까. 근데 맨날 꽃을 요만한 거 그냥 혼자 사부작 피웠다가 또 지고 사부작 피웠다 지고 이러는 자가 구매자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예쁜 꽃을 피우고 씨를 퍼뜨릴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갖고 와야 돼요. 가서 물 주고 거름 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안 하면 어느 여름에 불어닥친 태풍에 샤카닥 꺾여버려요. 그 태풍이 뭘까요? 꼬박꼬박 들어와서 물건 구매하고 그래도 한 달에 한 5, 6만 포인트는 꾸준히 쓰는 이 자가 구매자가 어느 해 태풍에 쓰러져서 없어졌어. 어떤 경우일까요? 갑자기 옆집에 어떤 아줌마가 애터미를 시작했어. 그래갖고 언니 애터미 알아? 그럼 나 오래됐어 쓰고 있어. 어머나 그래? 언니 계보도 한번 열어봐. 어떻게 생겼나 보게.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쫙 내려가는 줄에 여기 딱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심지어는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대가 뭐라 그래요? 어머 언니 썩을 줄에 달려있구나. 대부분 말을 그렇게 해요. 응. 같은 애터미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침 뱉은 우물에서 어떡한데요? 물 퍼먹을 일이 생긴다 그러죠. 예.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요? 언니는 애터미를 알기는 하는데 이 시스템의 비밀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스폰서님이 분명히 알려준 컨택하신 분이 얘기하셨을 텐데 언니가 흘려들었구나. 이 비밀을 알면 언니 이러고 안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그거를 알아볼 생각을 하고 제대로 알아봤을 때 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인이 결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로는 나 가족하고 할래요 그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요거를 볼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도. 아, 이게 내 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어째야 되지? 그러면 스폰서하고 연락을 취하겠죠. 이런 경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가구매자 명단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쯤이면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앞으로 사람 없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이렇게 명단이 중요하고 이 명단을 가지고 상담 일지를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람 없다는 얘기는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을 만들어내야 돼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에요. 가만히 사업이에요. 라고 하면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 짓도 안 하면서 내일 내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서 만나서 이야기할 거리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 할 일을 안 하면서 자꾸만 애터미 안 된대. 애터미 돈 안 된대. 이게 잘못돼. 근데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디다 이름 하나 딱 꽂아놓고 마른 나무 하나 딱 꽂아놓고 거기서 싹이 나기를 바라는 사람들. 공짜를 바라는 사람들. 그런 일은 세상에 절대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돈 놓고 돈 먹는 떴다방을 가요. 그래서 100만 원 넣어놓으니까 금세 140만 원 됐대. 가서 막 행복해 죽겠대 요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다 그래요. 행복해 죽겠대요.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
근데 너만 행복해라.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만들려다가 다른 사람 인생까지 갈아엎게 만들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근데 벌써 이제 삐기덕거리는 소리들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달 지나니까. 우리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삐기덕거릴 때 주우면 돼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 요즘 소방서 이런 걸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막 70명, 80명 넣은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근데 삐그덕삐그덕 하니까 잘하고 시간 내서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기적으로 만나는 거 할래요? 그러고 약속을 걸었어요. 근데 나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열심히 하면서 나 한 번씩만 만나자요. 근데 지금 한 2달 만났거든요. 그거 때려 덮었어요. 이건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치, 너무 지혜롭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많은 사람한테 피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야겠다 그러고 정리를 했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정말 거기서 접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잘했어, 잘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도 열심히 해. 근데 소비는 나한테서 하는 거 알지? 소비만 하라 그러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그쪽 상황이 딱 엎으러진 뒤에 애터미 거를 보니까 내 밑에 소비자가 잔뜩 내려가 있네. 매출이 막 쌓이고 있네. 이게 진짜구나.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일을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1, 2년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몰랐어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잖아요. 왜? 내 파트너가 성공해야 되니까. 저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보여주는 사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과정에서 요렇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고 내가 조금씩 행복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요즘에 자랑거리가 생겼어요. 제 중국 파트너가 중국을 지금 4년째 못 가봤잖아요. 이제 좀 가보기도 해야 되는데 비자 초청을 해줘야 되네 어쩌네 막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본사에서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조직이 안 크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시스템 안내를 안 해서 그렇다.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죠? 네. 이 파트너가 굉장히 멀어요. 연태하고도 10시간을 가야 돼요. 그게 뭔데도 본사 세미나 지역 원데이 세미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냥 서너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3, 40명이 되면 당신 힘으로 안 돼. 근데 나는 멀리 있고 당신을 도울 수가 없으니 시스템으로 안내를 해라. 그래서 그가 보게 해라. 당신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하는 이유도 한국에 와서 한국 본사를 봤기 때문이다. 애터미를 딱 열고 그 안에 쏙 들어와서 제대로 봤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 안내를 막 강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너무 멀어. 힘들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제명에서 하는 지역 원데이를 딱 가서 듣더니 홍본부장 나 시스템 중요성을 알았어. 이제 사람들을 몰고 갈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몰고 간다고 말은 해도 그렇게 쉽게 몰고 가져요? 누가 내 말을 그렇게 들어요? 잘 안 듣지요. 그러니까 석세스 세미나 언제 합니다. 그러면 호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 몇 명 가세요. 그러면 4명 가 이랬어요. 괜찮아요. 4명이면 어디예요? 혼자 안 가잖아요. 손잡고 재밌게 갔다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전형으로 가고 연태로 가고 그렇게 시스템을 참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싹 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터미 회사가 훌륭하다는 거, 회장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라는 거, 자기는 진짜 좋은 회사를 만났다는 거, 이게 속에 딱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딱 그러더라고요. 홍 부장,
나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애텀이라는 이 멋있는 플랫폼을 믿고 가는 거야. 나는 이 일에서 쇼부를 볼 거야.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본부장, 난들 왜 고민을 안 했겠어? 나도 몇 번을 때려치고 싶었어. 근데도 회사를 보면 내가 정신이 번쩍 나. 그래서 나는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이 오히려 계속 나를 위로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저 중국 사람이 나를 지금 달래느라고 저러나. 또 딴 생각하면서 저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꾸준히 시스템을 참여하고 석세스 한번 갔다 오면 병이 나요. 막 10시간씩 막 차를 타고 이동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는데 갔다 와서 이 사람한테 난 뭔 짓이라도 해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짓을 해보려고 그랬더니 중국에는 우리나라 막 모여서 에어로빅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처럼 그 제식 훈련 하듯이 트레킹 하는 팀들을 그렇게 많이 모아갖고 지역별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걷기를 하는데 그냥 안 걸어요. 막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운동이 되겠어요. 그거를 몇 킬로를 그렇게 막 깃발 들고요. 자기네 그룹 깃발 들고 당 깃발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 사열, 제식 훈련 사열하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인정을 하나 봐요. 약간 군인 그게 강해서 그런가 봐. 그래갖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그 사람들을 애터미로 좀 어떻게 끌어봐야겠대. 어떻게 하실 건데? 그래서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제복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진을 보내준 거 보니까 흰 바지에 초록색 티, 뭐 까만 바지에 막 무지개 색깔 티, 뭐 똑같은 모자, 뭐 장갑, 막 이런 걸 다 끼고 그렇게 뭐랄까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우리 애터미 파란 티를 다 입혔으면 좋겠대. 그래서 본부장님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니 해서 내가 몇 장 지원해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겨울이었거든요. 우선 한 20장만 해달래. 요 지역,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만 한번 입혀보겠대. 근데 그거 준다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래갖고 옷을 받아갔어. 근데 그러고 땡이야. 응. 자, 내가 뭔가 시도를 해봤어. 근데 시도를 하고 그 다음을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여기서 땡 돼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염치 없고 미안해요. 그래서 저기 송 사장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뭔가 해봤잖아요.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어. 근데 이번에 또 연락이 왔어요. 홍보장 나 또 해볼래. 근데 여름이잖아요. 반팔 티야. 반값이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몇 장이에요? 그랬더니 40장만 후원해줘봐. 그러는 거예요. 응? 알았어. 그럼 40장 해줄게. 그래서 40장을 후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자, 시도를 하는데 이 시도를 통해서 뭔가 끌어내는 계획을 잡아라. 이 사람들이 우리 옷을 입고 애터미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 다음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거는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아요. 시도는 해요. 어디 가서 막 해보겠다고 막 안녕하세요 하고 첫날은 잘해요. 그리고 뭐 제품도 막 전달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 애터미 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 물건 팔러 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 날부터 싹 돌아서요. 가면 딱 쳐다보고 그냥 자기들끼리 더 친한 척해요. 왜? 내가 소외감 느끼라고. 그래서 빨리 떨어져 나가라고. 그거를 못 견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도를 통해서 나도 그들의 상황에 들어가야 돼요. 제 파트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뭘 하나를 그 사람한테 얻고 싶으면 내 것도 내줘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다 뭘 내줘야 돼요? 내 시간도 내줘야 돼요. 내 마음도 내줘야 돼요. 그래서 너도 여기 들어가서 그 팀이 돼서 같이 해라. 그래서 어떤 구간이 힘든지, 어떨 때가 가장 에너지가 생기는지, 어떨 때 신난지 이런 것도 너도 느껴봐라. 그렇게 하고 뭘 끌어낼지를 다시 고민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같이 들어가서 했어요. 그래갖고 파란색 티를 쫙 입혀갖고 깃발 들고 이런 깃발 막 우리 제식 훈련 할 때 드는 큰 깃발 있어요. 그거를 양쪽에서 두 사람이 들고 뒤에서
네모난 깃발을 네 기퉁이를 잡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뒤에 또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명은 앞에 선발대야. 그 나머지는 이제 뒤에서 이 장갑 끼고 모자 쓰고 운동화 다 신고 애터미 파란 티를 다 입고 그거 싹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막 동영상을 찍어갖고 보내줬는데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언젠가 이 중국 이 동네가 다 파란색으로 뒤덮여 버렸으면 좋겠다. 모자까지 파란색을 만들어서 보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앞에 애터미하고 이제 이걸 알리기 시작하는 그건 광고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출범식을 했다. 그러고 이제 동영상을 딱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어떠냐?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느낌을. 그래서 하고 나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첫날이라 좀 힘들기는 한데 갔다 오니까 활력이 생기더라. 뭔가를 했구나. 참 잘했다. 건강도 좋아질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시간대에 가장 힘들어 하더냐. 그리고 그들한테 뭐가 필요하더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씩씩하게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구간에 가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걸음이 느려지더래.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해모임? 해모임도 좋고 파워비타. 아직 중국에 파워비타 안 들어갔죠. 파워비타를 이 사람들한테 좀 한 병씩 먹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저는 저대로 그를 도울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맨날 만나서 미팅하고 그러면 가끔은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파트너한테는 그런 거를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도울까? 저는 저대로 방법을 또 고민을 합니다. 이게 그는 그대로 고민하고 나는 나대로 고민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거. 이게 스폰서 파트너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시도를 했을 때 같이 끌어내는 것, 다음 과정을.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네, 송 사장님, 거기 참여하는 분 중에 애터미 제품 체험해 볼 사람 있을까요? 피부가 가장 안 좋은 사람 몇 사람만 골라보세요. 그래서 그들을 무료 서비스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내가 한글로 막 써갖고 보내서 앱으로 번역해서 봐라 그러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번역이 잘 안 됐던가 봐. 홍부장 미팅합시다.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러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또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을 또 끌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하는 톡방처럼 그 서너 사람을 붙들고 톡방을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부가 변화되어서 다시 그들이 우리의 광고판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자,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송 사장님, 이 세 사람이 당신의 광고판이에요. 갈고 닦고 해보세요. 날마다 쓸고 닦고 해보세요. 반짝반짝한 광고판이 그 팀 안에서, 트래킹 팀 안에서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관심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트래킹 팀이 한 100명 돼요. 지금 그 팀이.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도록. 근데 이 친구가 첫 시도를 뭐를 했었냐면 이 친구도 머리가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트래킹 팀한테 꼭 필요한 게 뭔가를 자기도 고민을 해갖고 세제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입으면 저녁마다 꼭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제 담궜다 건지기만 해도 훌륭해. 향이 좋아. 때는 쏙 빠져. 그러면서 이 세제를 얘기해서 100명이 있는 중에 가입을 한 50명이 했어요. 그리고 48명이 세제를 구매했어요. 성공이죠. 48명이 세제를 구매하면 포인트 얼마 돼요? 약 한 20만 포인트 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에요.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줬어요. 그게 시작이다. 자, 세제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뭐 들어갈까요? 섬유유연제 들어갈 수 있어요. 세제가 들어갔으면 또 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차근차근 들어갈 수 있어요. 얼룩 제거제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한장 세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빨래가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한장 세제도 쓸 수 있어요. 운동화 신고 트레킹 하는데 비 오는 날 첨벙거리고 다니면 얼룩 지잖아요. 그럴 때 칙칙 뿌려놨다 운동화 빨아봐. 짱이야? 그러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혀요. 세제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한쪽에서는 화장품으로 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주면 제품이
일을 하지요. 우리는 제품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명단을 통해서 만나러 갈 사람 순서가 정해지고 뭔가 해보려고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 짓이라도 해봐라. 파리가 난리를 치듯이. 그죠? 그래서 뭔가 해볼 거리를 찾아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꾸준히 스폰서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스폰서하고 함께 방법을 안 찾고 혼자 하다가 안 되네 그러고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해도 지금 한참 얘기를 했죠. 사람이 없어요 할 때 이런 얘기가 들어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등록이 안 돼요. 등록이 안 되는 이유는 회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방 들었는데 생각 안 나지요? 이게 정상이요. 그럴까봐 나는 여기다 메모를 해갖고 왔어. 근데 난 계속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나네. 등록이 안 된 사람한테 뭐를 안 해서 그렇대요? 사업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죠? 네. 비전 제시를 안 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왜 비전 제시를 안 할까요? 회장님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애용을 안 해서 그렇대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절대 2번으로 밀릴 수가 없어. 애용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돼요. 가만히 있어봐. 애용 여기서 나오는 거 맞아요? 누가 애용이라 그랬어? 나도 같이 아리랑 고개를 슬쩍 넘어갈 뻔했네. 애용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예. 네. 여기 비전 제시. 근데 왜 비전 제시가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확신이 없어서. 나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말을 해요. 내가 영원 구원이 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전도 못하지요. 나도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야,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 확신이 없어서 그래. 근데 저는 이 확신을요. 애터미 하면 절대 소리 나지 않는다. 이 확신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갖고 소비자는 잘 만들어요. 쓰기만 하면 이득이야. 너만 써, 너만 써. 여기까지 잘해요. 근데 등록은 물론 이 확신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냥 너만 쓰면 작은 이득을 봐. 근데 등록을 하고 쓰면 큰 유익이 생길 가능성이 만들어져. 그거 한번 만들어봐. 등록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 너만 써. 근데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지켜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등록하는데 돈 안 들고 등록하는데 뭐 하라고 안 하고 등록했다고 나를 오라가라 안 하고 귀찮게 안 하기 때문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등록까지 만들어 내놓으면 이 등록한 사람한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내가 했던 말대로 되는 것을. 근데 내가 일을 안 하면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등록을 많이 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수치를 계측하는 게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저는 일을 하면 요만큼 했으면 3개 느는데 몇 분 걸렸지, 며칠 걸렸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데는 며칠 걸릴까, 요런 계산을 제가 잘해요. 재밌어,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혼자 안 하고 둘이 하면 이게 늘어나는 숫자가 얼마나 배가 될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배가 될까, 요렇게 하면, 뭐 이게 계산이 되니까 나 같은 사람 다단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지금은 당신 혼자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등록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어. 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잊어먹을 만 하면 들어와서 화장지를 사고, 어떤 분이 잊어먹을 만 하면 들어와서 세제를 사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들어오신 분이더라 생각하니까 한 몇 년 전에 제 밑에 있던 파트너 사장님이 연결해서 의류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근데 자기네 거만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야. 연락 한번 해야지 했다가 바쁘니까 저도 자꾸 잊어먹었는데 어제는 아주 포스트잇에다 메모를 했어요. 내 이분하고 작정하고 연락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보니까 간간히 들어오셔서 구매를 하셔서 이름이 낯익어서요. 잘 지내셨어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아, 네. 그때 우리 홈플러스에서 한번 만났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유 여전히 애용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잘 지냈대요. 제가 언제 선물 하나 들고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어머 선물 안 주셔도 돼요. 근데 굉장히 즐거운 기분이에요. 안 주셔도 되는데 아주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크고 부담스러운 거 안 가져가고 그냥 얼굴 도장 한번 찍고 싶어서요. 선생님 몇 년 새에 얼만큼 변했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아유 한번 들리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제가 어제 그분한테 뭐 애터미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사세요. 그런 얘기 했나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단순히 만날 수 있는 그 상황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가면 또 어떻게 할까요? 몇 년 만에 내 인맥도 아닌 다른 사람의 인맥인데 만나면 서먹서먹 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할까요? 아우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전하세요? 그대로시네요. 또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냥 오기 좀 쑥스러워서 하나 들고 왔어요. 요즘 나온 신제품이에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딱 거기까지만. 요즘 사업은 잘 되세요? 어떠세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해야죠. 요즘은 어떤 물건이 나가고 있어요? 물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또 정보를 수집할 거야. 이 집 딸이 어떻구나, 남편이 어떻구나, 또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혼했어요? 또 물어보겠죠. 그러다 보면 뭔 얘기가 나오죠. 아니, 딸년이 시집가고 애를 낳는데 나를 힘들게 해. 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너무 예쁘죠? 예쁘겠다. 사진 있어요? 사진 좀 한번 봐요. 이럴 거 아니에요. 어머, 너무 예쁘게 했는데 저는요, 딸년이 시집갔는데 애를 안 놓으려 그래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주 있는 자기는 슉 올라가는 거죠. 어머 너는 손주도 없니? 이제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 부러워 죽겠다는 거를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나를 만나는 그 짧은 시간에 즐거워져야 돼요. 저 사람 만나니까 참 즐겁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팁. 손주 녀석들 요즘 먹는 거 잘 먹어요. 더우니까 힘들어하죠. 그럴 때 그 녀석한테 줄 수 있는 거 하나 소개를 해줘요. 그게 예쁜 손주 녀석한테 이런 거 한번 줘봐요. 밥도 잘 먹어요. 좋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도 몰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그렇게 어쨌거나 만나서 이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확신으로 제시를 해줘야 등록도 일어나고 소비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되졌어요. 근데 등록만 해놓고 안 써? 한번 사서 나 써봤어 애터미. 나 알아 애터미. 뭐 써보셨어요? 고등어는 좋더라고. 또 화장지는 좋더라고. 그럼 애터미 아무것도 없어. 화장지밖에 없어. 그럴 때가 저는 자존심이 제일 상해요. 어머나 화장지 써보셨구나. 끝내주죠. 진짜 좋죠. 이제 다른 거 화장지 못 쓰시겠죠. 이사 간다고 들어온 선물로 들어온 화장지 쓸만해요. 그러니까 저기 잔뜩 쌓여있는데 못 쓰겠어. 그래서 나 애터미 거만 쓰잖아. 어머 잘하셨어요. 아유 멋지시네. 근데 애터미에 화장지만큼 좋은 물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다른 건 안 써보셨어요? 난 다른 건 몰라. 난 화장지만 써봤어. 요러시더라고요. 그런 분한테 양치질은 뭘로 하세요? 이번에 나온 전동 칫솔 써보신 분? 제법 많이 써봤어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저도 집에 파나소닉 전동 칫솔 30몇만 원짜리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양치질을 하려고 그러면 골이 흔들려요. 그래서
전 유난히 약하거든요. 뼈가 약해요, 제가. 나 이거 쓰다가 내 이빨 다 나갈 것 같아. 나 안 써. 그러고 버렸어요. 그 남편만 썼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안 쓰더라고. 애터미 칫솔로 박박 닦고 있더라고. 근데 칫솔질을 내가 손으로 하면 어때요? 깔끔하게 닦아내야겠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잇몸에 상처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양치질 하다가 피가 나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근데 이 전동 칫솔을 딱 쓰면서 손에서 그립에서 느껴지는 진동은 달달달해요. 아이씨, 이것도 그럴라나? 그러고 이에다 딱 댔는데 잇몸에서는 그게 안 느껴져요. 음파로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느껴져요. 근데 대고 있으면 오락가락 대고 있으면 지가 깔끔하게 청소를 해줘요. 그리고 양치질을 하는 근본 이유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양치질을 하는 근본 이유, 인류가 양치질을 하면서 수명이 길어진 이유가 돼요? 네, 세균을 잡아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마사지예요, 마사지. 잇몸 마사지. 피부 마사지는 잘 하는데 잇몸 마사지는 우리가 잘 못해요. 근데 마사지는 고사간에 칫솔로 박박 문질러서 상처를 내서 잇몸에 기스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동 칫솔은 잇몸에 마사지를 잘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사지를 하는데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얼만큼 하래요? 3분 이상을 하라 그러죠. 근데 3분 이상을 지키면서 하세요? 시간이 널널한 날은 해요. 하면서 돌아다니고 TV에도 잠깐 보고 물고 앉아서 멍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잘하는 거지. 근데 바쁘면 어떻게 해요? 바바바바바 끝났어. 그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분이나 할까? 양치질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저는 성질이 급해서 유난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동 칫솔이 2분 돼 있잖아요. 이 세트가. 그러니까 2분. 그러면 위에 거 갖고는 클리닉. 위에 거 갖고는 닦아주고, 그 밑에 거 갖고는 뭐예요? 미백. 응. 그러니까 잇몸 마사지부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더 눌러갖고, 범랑질, 미백까지. 그렇게 화이트닝까지 딱 해주면 4분이 걸리죠. 4분 마사지는 기본적으로 하게 되더라. 전동 칫솔 너무 폭 빠졌어요. 그래서 또 수저통 속에 들은 거 마냥 딱 들어있으니까 들고 다니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가방에다 항상 담고 다녀요. 아, 너무 좋더라. 우리 전동 칫솔. 그래도 요즘 전동 칫솔 무지 많이 팔았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 안 받으면 얘기 못. 파워비타 나와갖고 파워비타를 열심히 팔았어요. 왜? 파워비타에 뻑 갔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먹어. 낮에 눈이 땡그래져. 절대로 안 졸려. 막 이러면서 파워비타를 막 팔 거. 거기다가 비타민C 2000짜리 딱 넣어서 먹어봐. 아, 끝내줘. 아침에 변이 이렇게 나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파워비타를 다 먹었거든요. 이제 전동 칫솔로 바뀌었어요. 어쨌거나 내 감동을 그 작은 이야기 속에서 내 감동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 속에서 그 거리가 딱 잡히면. 그래서 요렇게 첫 번째는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찌됐거나 등록을 해야 보여주는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면 애용인 거죠. 자, 애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애용을 하게 못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본인이 애용을 안 해서도 그래요. 본인이 감동이 없으니까 전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좋다요. 이거 써보세요. 그러면 꼭 내가 장사꾼 같잖아. 그러니까 막 장사는 하기 싫거든.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사주면 좋은데 안 사주면 막 자존심이 막 깎이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근데 장사하지 말자고요. 아까 금방 전동 칫솔 감동받은 거 얘기한 것처럼 감동만 전하자고요. 근데 전하려고 봤는데 애용한 게 많지가 않아. 이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나는 한 번도 안 써본 세제 얘기를 막 해. 그럼 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못하는. 나 애터미에서 나온 거 써봤는데 이게 이렇게 좋더라고. 그러면은 좋지요, 참 좋아요. 그랬는데 나는 뭐가 좋더라는 말을 못해. 그러면 그건 껍데기야. 그러니까 얘기가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어머, 그거 써보셨구나. 나도 그거 쓰고 깜빡 놀랐잖아요. 제가요, 이 팔림이 없어갖고 빨래하는 걸 되게 못해요. 근데 그 하얀 거 그런 거는 한 번씩 삶아서 손빨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거만 하려면 힘들었거든요. 어머, 근데 애터미에서 이 오투 액션이 나와갖고요. 거기다 얼룩 제거제까지 나왔거든요. 칙칙 뿌려서 여기다 담궈보세요. 때가 쏙 빠져요. 속이 시원해요. 응.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감동이 전달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뭐를 해요? 애용을 하고 하는데, 소비자도 애용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체험시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우리 제품을 써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느껴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써보게 하면 절대 그 느낌을 말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정말 좋았는데도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쓰면 다른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느낌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뭐를 해야 돼요? 분명히 느낌을 확인해 줘야 돼요. 이걸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내 스스로가 이 소비자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최소한 몇 가지를 쓰게 하겠다는. 이번 달에는 저 사람이 10가지 이상을 꼭 체험할 수 있게 해봐야겠다. 이 체험이에요, 체험. 다음 달에는 이 사람이 꼭 20가지를 넘어가게 해봐야겠다. 그 다음 달에는 30가지를 넘어가게 해봐야겠다. 나 나름의 목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 성향이 짠돌이 한 주 소금이야. 그래서 절대로 10가지를 쓰게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샘플로라도 체험하게 해봐야 돼. 그리고 그 사람 가지수가 3-4가지라도 바뀌게 해봐야 돼. 이런 일을 내가 몇 사람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소개가 달라지겠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관건이 여기죠. 조직. 시스템에 안내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시스템 안내가 왜 중요한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국 파트너 때문에. 두 번째는 뭘까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또 이거는 회사가 하는 일이니까 안내만 하면 되는데 내가 할 일. 뭘까요? 원판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내가 반듯하게 잘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나도 모르게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본인 절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오늘 센터에서 스폰서하고 상담하다가 뒤지게 혼났어. 내가 뭘 너무 못해.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돼. 코가 이렇게 나와갖고 집으로 가려니까 그것도 속상해. 친한 친구한테 갔어. 가방 탁 던져놓고 아유 못해 먹겠다. 더워. 나 커피 한 잔 줘봐. 속 시끄러워. 시원한 냉커피 좀 한 잔 줘봐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를 이렇게 보면 너 힘드니? 그렇게 힘들면 그거 뭐하러 해? 너 돈 안 벌어도 되잖아. 하지 말아버려. 친구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커피를 타러 가서 아유 안 하기를 잘했어. 쟤 저렇게 속 썩는 거 봐. 저런 걸 뭘 나한테까지 하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힘든 모습을. 그래서 쓰기만 할게. 소비만 할게. 그러고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떤 시대라 그래서 초뷰화 시대라 그랬죠. 막 사람들이 직업을 3가지, 4가지 갖고 있죠. 그래서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요. 우리 그거 인정합시다. 시대가 달라서 사람들이 다 바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야가요.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 그것이가 그렇게 돈이 돼? 그러면 내가 등록해줄게. 네가 좀 어떻게 잘 키워봐. 이 소리 해요 안 해요? 사람 환장하겠죠. 네. 근데 알았어.
내가 나름대로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너한테 분명히 변화가 생길 거야. 지켜봐. 웃어야 돼요. 여유 있게. 알았어. 지켜봐. 근데 이 소비가 네가 그동안에 했던 다른 어떤 소비보다 다를 거야. 아마 너 깜짝 놀랄 거다. 놀라지 마라. 그러고 나는 그 사람의 이것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보여주고 이 상대가 유익하다는 거를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세요. 내가 사실은 제일 싫어한 말이 때라는 말이에요. 나 일 처음 시작해갖고 스폰서님이 좀 어때요? 막 이래요. 그럼 사장님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주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 때가 언제야? 왜 뭐 말만 하면 맨날 때가 안 됐대. 막 속상했어요. 근데 이 때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내 소비자도 딱 이 조직 안으로 끌어들일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상황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락내리락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자주 안 만나면 언제만 만나요? 좋을 때만 만나. 안 좋을 때는 그 사람을 안 만났어.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좋아. 좋을 때만 만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어째야 돼요? 이 때를 얻을 때까지 주기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많으면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팀장님, 이사님들은 이 말이 실감이 나죠. 그죠? 그때 그렇게 뻣뻣했던 그 사람이 요새 일이 안 돼가고 코가 쑥 빠져 있어요. 속이 싸해요. 띡! 그러면 안 되지. 참 안쓰럽게 다독다독해서 손 잡고 모시고 나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이 일을 해야 될 때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회장님이 왜 조직 구축이 안 된대요? 밴댕이 소갈딱지라 안 된대요. 저도 회장님 저 강의를 지금 여러 번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왜 들을 때마다 여기가 아파요. 그래 내가 밴댕이였구나. 내가 나름대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밴댕이구나. 아이고 이 밴댕이 소갈딱지를 어떻게 할꼬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 내 속 가슴이죠. 가슴을 넓히자. 이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영상 아마 총장님이 올려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100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다면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 첨가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하반기에 들어왔잖아요. 이 하반기엔 또 뭔 짓이라도 해가지고 우리가 연말 안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저렇게 조직이 성장하는 소리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데일리 앱 여러분들 이제 해보려고 지금 애쓰시고 계시죠? 꼭 같이 앉아서 스폰서 파트너가 직접 입력을 해보세요. 소비자도 직접 입력해보고 구매도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해보고 신용카드 승인도 그 자리에서 따보고 그러니까 와 정말 좋다 유용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파트너들하고 계속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총장님 보내준 사진 몇 개만 띄워보시겠어요? 제가 나만의 카다록 만드는 거에다가 카다록을 만들었는데 제목을 어떻게 붙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붙이고 소제목도 또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3개 정도. 그거를 제품을 어떻게 분류해서 넣는가. 그것도 필요해서 어느 정도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해가 되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몇 개를 만들었는데 그러고도 한두 개 더 만들어야겠다 싶은데 한번 보내봤습니다.
이게 가끔 이 앱이 아직 안전하지 않은가 봐요. 안정이 안 됐나 봐.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럴 때는 빼버리면 됩니다. 빼버리고 다시 접속을 하시면 돼요. 좋았어요.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비울까요? 채울까요? 뭔 소리지? 뭔 소린 것 같아요? 다이어트? 디톡스. 그래서 우리가 디톡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소제목을 보면 소제목의 제일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비우는 게 먼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비우는 제품으로 유산균, 비타민C, 차전자피, 보이차, 파인자임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하고 같이 먹는 거거든요. 아, 여기 물이 빠졌다. 생수도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빠진 이유가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24개 들어갈 수 있는데 12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장해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채워지면 식탐 끝. 이 디톡스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식탐이거든요. 우리가 좀 그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손이 가. 그것도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즐거움을 뺏으면 그냥 우울해져.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 식탐을 내는 이유가 있대죠. 왜 그래요? 뭔가가 부족하면. 특히 칼슘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머리가 너 이게 부족해. 이걸 더 먹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뭔가 헛헛해. 먹고 싶어.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멸치가 먹고 싶거나 생선이 먹고 싶거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이미 마구잡이로 먹고 마구잡이로 입맛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 예민한 걸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난히 나 요새 신거에 손이 가. 그럴 때 있어요. 애도 안 가졌는데 왜 그래? 근데 비타민C가 필요한 거예요. 내 몸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서 필요한 걸 그렇게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넘기지 마셔요. 넣어놨냐면 단백질. 우리가 단백질을 제대로 못 채울 때가 있어요. 단백질, 그 다음에 칼슘, 그리고 멀티비타민, 그 다음에 해모임. 해모임도 채우는 거죠. 면역을 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그러면 사실 끝났거든요. 그 다음 제목은 뭐라고 써 있어요? 티 안 나게 잡아주면 짱 이렇게 써놨어요. 저보다 더 기분 좋게 좋은 용어를 쓰실 수 있으면 바꿔서 쓰시고 다음번에 알려주셔요. 자, 이렇게 비우고 채우는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렇게 하다 보면 피부가 좀 찌글찌글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콜라겐으로 채워주고 풋사과로 안 보이게 체지방 살살 빼주고, 그다음에 이온 워터 이런 것도 좀 마셔주고, 그리고 석류미인 첨가해주면. 근데 이렇게 해준다고 이거를 다 구매할까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해서 생수까지 꼭 넣어야 됩니다. 여기 파워 비타민하고 생수 들어가야 돼요. 요렇게 해서 그거를 잘 사용하게 해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런 항목으로 해서 디톡스 하는 분한테 그대로 다 넣는 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요즘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티 안 나게 잡아주면 짱! 거기에 저 파워 비타민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운도 안 떨어지게. 파워 비타민 먹어주면 기운이 더 오르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를 왔다 가면서 총장님이 해주실 거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저녁마다 잠을 못 자고 잘라 그러면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누워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해서 하나 해놓고 또 하나 해놓고 하다 보니까 열 몇 개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디톡스였습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100세까지 총총하게 행복하려면 이게 뭘까요? 치매 예방이죠. 네. 100세까지 장수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세요가 아니라 총총하게 행복하려면
이거는 치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뭘 넣었어요? 자, 1번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면역세포 먼저 채워줘야 돼요. 면역세포를 채워줘야 되고, 두 번째는 청소하고 영양은 쏙. 그래서 혈관 청소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메모리업, 예, 영양을 집어넣어주면 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를 먹어야 돼요? 낫또하고 생수를 꼭 먹어야 됩니다. 치매 예방에는요. 뇌도 수분이 부족하면 뇌가 쪼글쪼글 마른대요. 그래서 저장 공간이 쪼그라진대요. 그래서 물을 많이 안 먹는 사람들이 치매가 더 온답니다. 물 열심히 챙겨 드세요. 그것도 꼭 심층수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 밑에 메모가 들어가면 이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가 들어갈 때쯤 다시 한번 그거를 더 첨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강쥐들에게, 그게 누구예요? 제가 지금 손주가 있었으면 싶은가 봐요. 남의 손주가 그렇게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강쥐들에게 잘 먹어야 키 큰다. 할머니가 말하면 듣죠. 엄마가 말하면 안 들어. 근데 할머니가 말하면 들어요. 그래서 잘 먹으면 키 큰다. 우리 키 커야지. 그러면서 먹이는 거 유산균, 비타민C, 단백질, 멀티쿠민. 그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멀티쿠민. 부족하면 곤란해요. 이거 부족하면 뚱보 된다? 뚱보 좋아? 싫어? 해가면서. 그게 뭐예요? 칼슘. 그리고 칼슘 잘 먹으면 초코볼 하나 또 선물로 주고. 먹이기 위해서. 근데 단백질 보충이 되잖아요. 네, 초코볼. 그 다음에 건강한 게 몸만 튼튼하면 되나요? 두뇌 건강이 필수죠. 그래서 두뇌 건강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홍삼. 홍삼이 두뇌 개발에 좋은 거 아시죠?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어불 오메가3. 오메가3가 EPA, DHA 함량 때문에 네, 두뇌에 좋습니다. 그리고 해모임을 같이 먹어주면 좋은데 아이가 안 먹으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키즈 해모임 나오네 어쩌네 했었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해모임까지도 넣어봤습니다. 근데 저기까지는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할머니가 먹는 거 나눠 먹이세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래서 손주들을 위한 걸 한번 만들어 봤고요. 또 팔순여행도 문제없다. 아이고 다리 성할 때 여행 가야지. 지팡이 짚고 여행 가나. 이제 나 해외여행 못 가겠어. 이런 분들이 칠순 되시는 분들이 해외여행 갔다 와서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아이고 젊어서 늘 다녀. 나이 먹으니까 못 가겠어. 근데 뭐가 제일 문제예요? 관절. 다리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뭐 관절 88 이렇게 붙이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으로 유혹한 거예요. 팔순 여행도 문제 없어요. 자, 제일 먼저 터마신. 관절에는 당연히 터마신이죠. 그리고 연골에 뭐가 좋아요? 콜라겐. 그 다음에 칼슘. 그리고 그 관절을 싸고 있는 신경, 그 주변에 있는 신경들도 탄탄하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낫또가 혈행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 위에 4가지. 그리고 여행 다니려면 에너지 보충돼야 되잖아요. 전날 그냥 몇 층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오니까 오늘 나 가기 싫어. 니들끼리 갔다 와. 막 이러거든요. 제가 여행 가서 그랬어요. 나 거기 몇 층이야? 얼마나 올라가야 돼? 니들끼리 갔다 와. 나 여기 있을게. 막 이랬거든요. 근데 피로가 회복되어지고 활력이 생기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밀크시슬, 파워 비타민,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우리 나이는 소포라킨이 피리 보충이 되죠. 나 갱년기 끝났어. 그런 거 먹으라고 하지 마. 근데 먹어야 돼요. 왜요? 왜요? 갱년기 끝났는데. 누가 대답해봐요. 소포라킨. 네. 호르몬이 보충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충. 자, 그 다음에는 체온을 올리면 활력도 상승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해모임, 비타민C,
홍삼 진갱, 활진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여행 다닐 때 손가방에다가 담아 갖고 가서 중간중간에 힘들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으면 짱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필요한 것들은 이런 거다라고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묻겠죠. 하나하나를 물으면 가서 만나서 짚어서 잘 설명을 해주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몇 개 걸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재밌나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고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모아놓으니까 한눈에 보이고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겠다 싶은 거죠. 자, 무더위가 겁나세요? 이 얘기 왜 할까요? 아우, 난 더워서 화장하기 싫어. 땀을 줄줄 흘려갖고 그거 바르면 금방 없어져. 근데 더위에 그렇게 보내면 가을에 어떻게 돼요? 얼굴이 무석해서 축축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주름이 몇 개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위가 겁나는 거예요. 더위가 겁나세요. 그래서 갖다가 넣어놓은 게 뭐냐면 자, 클렌징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클렌징 종류 쫙 집어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채워요 해서 기초 화장품, 스노우, 뭐 다른 것까지 여기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스킨 부스터, 시너지 앰플까지 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자외선을 막는 건 특급 미션입니다. 이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당신 피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막는 게 특급 미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에는 선크림 종류가 다 들어가 있고 팩트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뒤에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아서 사진만 보여줄까요? 네. 남다른 행복을 드립니다 해서 여기에 세제 종류를 싹 모아놨어요. 우리 세제로 바꾸기만 해보세요. 세탁이 행복하고 청소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찌든 때 날려줘 그러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세제를 쭉 올렸고요. 두 번째는 주방이 반짝이네 이렇게 붙여놨어요. 우리 주방 세제로 설거지하면 정말 주방이 반짝거리죠. 네. 그 다음에 다목적 세정제,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로, 저기, 싱크대, 뭡니까? 호황, 이런 데 막 이렇게 닦아주면 아주 깨끗하고 향도 아주 좋거든요. 반짝거리고 기분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세미까지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에서 향기가, 욕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세제, 샴푸류, 치약 칫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다목적 세정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욕실이 반짝거리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체력이 실력이다. 금쪽이. 수능 대비. 자, 손주들 중에 수능 보는 손주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죠. 면역부터 채우고 그래서 해모임 넣어줬습니다. 물론 기억력도 지키고 하면서 또 홍삼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채우고 피로 비운다. 그래갖고 멀티비타민하고 파워비타민, 비타민C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거에 맞게 아이템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요. 피로가 뭔가요? 유난히 피곤해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아우 우리 신랑은 집에만 들어오면 신경질을 내. 아니 뭐 자기만 돈 벌어. 대한민국 남자들 다 나가서 일하고 돈 버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을 내. 피곤하다고. 근데 그러는 남편한테 짜증내는 나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떻게 하면 저거를 짜증을 안 내게 할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피곤하다는데 피로를 풀어줘야죠. 그래서 산화를 막아라. 파워 비타민하고 비타민 C를 넣고 토끼가 뺏길 뻔한 게 뭐였죠? 간. 토끼가 간을 왜 뺏길 뻔했죠? 장기 중에 제일 중요한 간. 그걸 용왕님이 욕심을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끼가 뺏길 뻔한 것은 간이다 지켜라 그러고 밀크시스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물.
피곤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물 부족도 있어요. 네. 이렇게 물도 꼭 먹어줘야 돼서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게 혹시 부족하지 않은지 챙겨보세요 라고 해서 좋은 물을 먹게 요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또 다음 페이지 있나요? 제가 열 몇 개를 해갖고 더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다 했나 보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빠진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것들을 조금 더 챙겨보고 파인자임이 나오면 해볼까 해요. 파인자임이 의외로 곳곳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객님들한테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제품을 잘 전달하는 그런 7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죠? 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저는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홍미영 본부장님은 언어마술사다. 너무 매력 있지 않나요? 혹시 저 카탈로그 만들어 보신 분?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왜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정말 회장님이 성공의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강의 들으면 다 공감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걸로 끝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에 들었던 그리고 정말 이 도구를 제대로 활용을 하면 성공하는 데 있어서 복제가 너무나 쉽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없애는데 정확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하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모두 다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활용을 하셨는데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희망센터에 아까 우리 홍명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컨택의 여왕 오해숙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가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히 뭐 할 말이 없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화할 때도 있고 카톡으로 넣을 때 있고 하는데 카톡 넣을 때 굳이 이렇게 막 말을 쓰기보다는 그래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건강 애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들어가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밑에다가 내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해가지고 딱 남겼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몇 분한테 하면서 또 오늘도 오면서 이제 이 몇 가지를 면역에 관한 거, 뭐 이렇게 혈행 개선에 관한 거 이런 거를 몇 가지, 그러니까 4개밖에 안 들어가니까 조금 아쉬운 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도 이제 그 메모에다가 조금 더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메모가 안 돼서 조금 아쉬운 거는 있었는데 아무튼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제가 활성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퍼날리겠습니다. 오예수 화이팅! 괜히 손들었다가 저도 지난번에 데일리 회사에서 해준 거 이거 딱 그날에 누군가가 유산균을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보내면서 이제 카탈로그를 한번 만든다 하길래서 현장에서 만들어가 직접 보내니까 이건 뭐야 이러는 거예요. 왜 여기에 네 이름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해하게 생각하길래서 뭐 여러 친구들한테도 보내주니까 너 이상한 거 하네 왜 이런 거 보내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카탈로그 회사에서 보낸 카탈로그를 이렇게 제품 주문하면 하나씩 갖다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데일리가 결제 방면에서 아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에 회사에서 또 소개를 하겠지만 결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익숙하지 못하고 아무튼 이렇게 유산균 하나 사는데 내가 파워 비타민하고 또 이렇게 사전자피하고
또 해모임을 같이 넣어주니까 내가 유산균만 구매하는데 왜 이런 걸 많이 보내와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궁금해한다는 점을 느끼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홍미영 본부장님 들을 때마다 강의가 너무 좋았고요. 아 나도 이렇게 했으면 빨리 성공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요.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누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 시작한 거는 시기가 다 다르지만 지금 본사에서 만들어준 특히 오늘 홍명 본부장님이 강의를 해주신 이 내용들 정말 시스템들이 경험이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난 내 그룹의 수장으로서 내 산하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적극적으로 배워서 내 경험으로 내 파트너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커밍이 제가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홍명 본부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많은 팁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메모란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그리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또 일주일 동안 한번 가져보시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토대로 해서 다음 주에 이 강의를 듣고 정말 제가 내 비즈니스에 이걸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라고 하는 그런 스피치들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정말 좋은 강의 너무 많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의를 하나 들을 때 내가 이 강의 속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내 비즈니스에 적용을 시킬까라고 하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면 그 강사님의 전하고 싶은 멘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캐치를 하고 내 사업에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강의 올려놨어요. 종로사랑방에. 아까 회장님 강의를 몇 번 들으라고 했죠. 100번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제대로 사업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먼저 하고 내 파트너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비즈니스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사실은 답이 다 있거든요. 애터미 사업 어렵지 않아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내가 알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두려움이 앞서면 그건 어렵죠. 근데 내가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이 노하우를 내가 내 걸로 만들어 버리면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몰라서 좀 부족해서 가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을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다라고 하면 애터미 도전이라는 말도 사실은 저는 이게 갖다 붙이지 않아도 마트 체인지 했는데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우리가 자신 있게 애터미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 들은 걸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식사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파트너와 함께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나는 스피치 하기 싫어서 안 와야지. 그런 목표 가지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정말 그렇다라고 하면 성공 못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라도 더 해서, 내가 스피치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일주일 보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업이 엄청 많이 변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라이브 미팅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원을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재창 준비. 사원 시작. 수고하셨습니다.